실제로 이제 아내분이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장을 날렸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분이 너 따위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4년 차, 결혼 9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법률사무소 구제 대표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변변TV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주시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94%의 확률로 이 부부가 이혼할지 하지 않을지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존 가트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3,600쌍 이상의 부부들을 관찰해서 이 4가지 방식의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비난형. 넌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났어? 이렇게 대답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방어 형식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형, 방어형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었던 분들 중에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은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네가 늦었고 뭘 잘못했고 방어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의 대화가 경멸형. 말 그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욕설, 폭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멸적인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말투.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하락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재물 손괴, 폭행, 상해 이런 식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번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혼을 잘하는 커플들의 대화 방식. 담쌓기입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 배우자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화가 와도 전화 꺼버리고 카톡이나 문자에 답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가출, 별거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그 결혼 40년 차이신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혼 너무 하고 싶다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봤더니 남편이 결혼 5년 차에 집을 나가서 혼자서 자녀들을 다 키우셨대요. 이혼을 계속 하자라고 연락을 해봐도 답도 없으시고 나중에는 남편분의 생사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10년 동안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하시면서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챙겨가지고 저한테 주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회피형, 담쌓기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이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보통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협의 이혼이나 이런 적절한 조정 이혼이나 이런 방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담쌓기의 유형의 경우에는 아예 이혼 자체에 대해서 가타부터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장을 날려야 되고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대화를 할 때 회피를 한다거나 담쌓기를 한다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4가지의 말습관 중에 어느 하나는 나도 해당되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트만 박사의 말씀은 이러한 부정적인 형식의 대화법을 긍정적인 대화법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한다거나 부정적인 대화 대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1.25 대 1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랑 다름없는 정답에 가까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검사 결과라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 같아요. 대체로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혼재되어 있는데 그 경멸형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혼 사유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돈도 벌어다 주는데 너는 집안 살림도 못하냐?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능력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을 10년, 20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무능력한 사람인 거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기력해지시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시죠. 실제로 이제 아내분이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장을 날렸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분이
너 따위가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녹음의 개수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것들. 이혼이 된다 안 된다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혼만 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증거는 필요 없겠지만, 내가 위자료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재물 손괴라든가 폭행상해까지 이어지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경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애할 때 막 재밌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자신의 장점만 어필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 사람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혼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하는 것들이 결국 뭐 불륜, 그 다음에 가정폭력, 도박, 그리고 원 가정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습관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손절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런 습관을 어떻게 알 거냐? 그 습관 알아내는 방법이 그 사람의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 지인들을, 오래된 친구를 만나보는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의 30년, 40년의 역사를 그 지인들,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주변인들과 계속 소통하고 생각을 교류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 완성되게 돼 있거든요. 집에 갔는데 모두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분들 중에 뭐 이렇게 뭐 전과자도 있고, 아버지가 뭐 어머니를 막 때려가지고 막 가정폭력이 횡행하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남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분들이 있는데 그 친구분들 같이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더라도 뭐 맥주집에서 이렇게 한 잔씩 해도 되는데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먹고 뭐 이런 분위기더라.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들 막 이러고 막 어머님 엄마 막 이러는 너무 좀 지나치다 그 정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원 가정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약간 뭐 마마보이 혹은 뭐 마마걸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제가 대놓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이제 없다는 거는 약간의 그 사회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꼭 친구 뭐 절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뭐 지인들 있잖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는데 다 비슷해요. 저희 남편이랑 친구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꽤 이 사람을 손절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도 먹여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막 되게 꾸며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자신 본성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술을 먹고 막 말이 많아지는 주사가 있는지 혹은 뭐 주폭이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막 하대하거나 막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 사무실에 뭐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을 할 때 뭐 재산분 얼마 받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오시지만,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파혼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바 같은데, 여자가 나오는 바에 이제 가시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뭐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국 결혼을 하시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진짜 몇 년을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아내분이 이제 만삭인데 막 불법 마사지 막 이런 데 예약해가지고 뭐 그런 데 가서 를 하다가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아주셨대요. 애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가 계시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또 알아서 찾아가 봤더니 또 그 상간역 있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또 들어가는 거를 아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 못하겠다고 이혼해야겠다라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잡힌 그 습관은 결혼을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나쁜 습관 빨리 발견하고 손절하시는 게 답입니다. 핵심이고, 그 습관을 알아내기 위해서 친구들이나 뭐 지인, 가족들이나 만나보고 그 다음에 술도 먹여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버릇, 두 번째는 습관.
그러니까 말버릇과 습관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